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혼란과 불안,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낡은 운영체제가 새로운 세상을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보내는 마지막 비명 같은 거고요. 거대한 시스템 리셋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랑스가 정치적으로 마비되고 캐나다는 쪼개질 것 같고 전 세계 경제는 말이 아니죠. 이게 다 그냥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시나요? 사실은요, 이게 다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맞추고 있는 조각들이라는 겁니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국민국가라는 아주 낡은 운영체제가 AI와 블록체인 같은 디지털 초연결 사회라는 새로운 하드웨어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서 벌어지는 필연적인 시스템 충돌인 거죠. 자,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게요. 한 10년도 더 된 낡아빠진 컴퓨터에다가 최신 AI 프로그램을 억지로 돌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좀 버벅거리다가 결국엔 팍 하고 다운되고 시스템 전체가 먹통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겪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의 진짜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20세기에 만들어진 낡은 국가 시스템이 AI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하드웨어 앞에서 마지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건 그냥 고장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혼란 뒤에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아주 거대한 설계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이 낡은 시스템의 잿더미 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디지털 제국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에요. 이미 공개된 법안이나 데이터를 보면 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거대한 사회 운영 체제, 그러니까 OS 업그레이드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주 남력한 청사진이 있죠.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우리가 그냥 시민혁명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본질은요, 곧 닥쳐올 산업시대라는 거대한 하드웨어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 봉건제라는 낡은 OS를 폐기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유럽 전역에 강제로 설치하는 과정이었어요. 미터법으로 도량형 통일해서 대량 생산 기반 만들고 나폴레옹 밥전으로 계약의 자유를 보장해서 자본주의에 불을 붙이고 공교육으로 똑같은 노동자들을 찍어냈죠. 증기기관과 공장이라는 하드웨어가 쌩쌩 돌아가게끔 사회적, 법적 인프라를 완벽하게 깔아버린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도 본질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럼 21세기 디지털 제국을 위한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여기 4가지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첫째, 법적인 인프라, GIUS 액트. 둘째, 인간을 뛰어넘는 효율성을 가진 AI 행정 엔진, 도지. 셋째, 국가를 쇼핑하듯이 갈아타게 만드는 텍사스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이 새로운 시스템에 연결시키는 핵심 통로로 이야기되는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뜯어보죠. 이 GNES 액트, 이게 그냥 암호화폐 좀 규제하자는 법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이건 미국의 법적 주권을 물리적인 국격 넘어 저 디지털 공간까지 확장시키는 21세기판 나폴레옹 법전 같은 겁니다. 핵심 무기는 바로 여교의 적용 효과라는 조항인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당신네 서버가 지구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미국인한테 서비스하거나 달러랑 엮이면 그 순간 무조건 우리 미국 법을 따라라. 이겁니다. 이게 사실상 디지털 취해도권의 탄생을 알리는 거죠. 해외 미군 기지가 그 나라 법이 아니라 미군법, 즉 소파를 따르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이제 코드가 곧 법적인 영토가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법적인 인프라가 깔렸으면 이제 이걸 돌릴 엔진이 있어야겠죠?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 DOG가 그 역할을 맡습니다. DOG의 목표는 단순히 예산을 좀 아끼자는 수준이 아니에요. 인간의 비효율, 감정, 부패 가능성 이런 걸 아예 원천적으로 제거해버리는 알고리즘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벌써 AI가 연방 공무원 업무를 대신하면서 데이터만 쓱 보고 이 계약 비효율적이네 싶은 좀비 계약 수천 개를 자동으로 해제하고 있어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 즉 한계 비용을 사실상 0으로 만들려는 정말 무서운 시도죠. 인간 관료 중심의 낡은 국가 시스템이 이 압도적인 효율성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은 새로운 OS가 시장에 딱 상품으로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시스템 쇼핑을 시작하는 거죠. 더 나은 시스템을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례가 바로 21세기 텍사스 모델이에요. 옛나라 텍사스 공화국이 주민투표로 더 효율적인 미국 연방에 스스로 들어갔던 것처럼 말이죠. 여기 실제 사례들을 좀 보세요. 그린란드에서는 미국이 덴마크 중앙정부를 그냥 건너뛰고 주민들한테 직접 돈을 주겠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고요. 캐나다 엘버타주에서는 아예 우리 캐나다 연방에서 나갈래
하는 주민투표 청원이 공식적으로 승인됐습니다. 이제 국가 주권도 거래 대상이 되는 시대, 더 좋은 OS를 향한 자발적인 이주가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동시에 낡은 시스템을 부수는 작업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처럼 탱크 몰고 쳐들어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훨씬 더 교묘하고 보이지 않게 적이 알아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엔 아주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이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가 제작한 영화 Leave the World Behind의 그 매뉴얼이 그대로 나와요. 1단계 모든 통신망을 마비시켜서 완벽하게 정보를 고립시켜요. 디지털 블랙아웃이죠. 저항을 조직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2단계 서로 말이 안 맞는 가짜 뉴스를 동시에 막 터뜨려서 누가 진짜 적이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내부 불신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정부는 통제력을 잃고 국민들끼리 서로를 적으로 보면서 총을 겨누게 만듭니다. 외부에서 직접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사회적 신뢰를 박살내서 알아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인지적 자멸을 유도하는 가장 효율적인 21세기형 국가 파괴 방법입니다. 이게 그냥 영화 속 이야기일까요? 천만에요. 바로 2026년, 지금 현실에서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이란에서는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끊기는 블랙아웃이 발생했죠. 영화 속 1단계, 격리가 완벽하게 재현된 겁니다. 정보가 막힌 상태에서 경제는 힘들어지니까 사회가 외부 공격 없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한편 베네수엘라는요, 국가가 충분히 약해졌을 때 지도부를 외과 수술하듯 정밀하게 제거하는 스마트 하드킬 작전의 교과서적인 사례를 보여줬죠. 이 두 사건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이란처럼 사회 내부를 무너뜨리는 소프트킬, 그리고 베네수엘라처럼 약해진 국가의 머리를 치는 하드킬, 매뉴얼은 이미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전쟁의 패러다임이 인간의 생각과 인식을 직접 공격하는 인지전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겁니다. 목표는 그냥 적의 사기를 좀 꺾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드는 일종의 뇌 해킹인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Z세대입니다. 그들의 초연결성, 즉각적인 반응,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 이건 작은 불씨 하나만 던져주면 체제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팔란티어 같은 AI가 사회의 가장 약한 급소를 정확히 분석해서 어떤 메시지를 언제 누구에게 던져야 폭동이 혁명으로 번질까, 이걸 계산하고요. 경제 제재로 그 폭발을 위한 건조한 토양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 인지전의 무서운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글로벌 시스템 리셋에서 한국은 어떨까요? 예외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강제 동기화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한국을 위한 헬게이트는 이미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60일.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건 미국 의회가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내린 명령의 데드라인입니다. 한국이 우리 미국 기업한테 불리한 플랫폼 규제 법안 같은 거 만들면 60일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복할 건지 의회에 보고해. 이거는 협상하자는 게 아니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방아쇠를 당기겠다는 명백한 시한부 최후 통첩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낡은 OS를 강제로 셧다운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압박 스택은 이렇게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째, 무역. 슈퍼 301조를 다시 꺼내서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우리 핵심 수출품에 엄청난 보복 관세를 매겨서 수출 경제의 대동맥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 환율 관찰 대상국 지위를 이용해서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진 원화 자산의 가치가 그냥 폭락하겠죠. 셋째는 기술입니다. CHIPS 액트 보조금을 인질로 잡고 삼성과 하이니스를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에 완전히 종속시키려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미국산 LNG를 사라고 강요해서 에너지 주권을 해체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산업정책을 펼칠 힘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사방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시스템 공격인 겁니다. 이 시스템 압박의 결과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한국 사회는 2개의 계층으로 완전히 갈라질 거예요. 한쪽은 원화 시스템 안에 갇혀서 평생 모은 자산, 연금, 부동산이 휴지 조각이 되고 월급 받던 회사마저 망해서 소득 기반이 붕괴하는 벼락거지가 됩니다. 다른 한쪽은요? 달러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 자기 부를 지켜내고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에 직접 연결돼서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로그인한 생존자가 되겠죠. 이제 국가라는 울타리가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할 때 당신의 생존은 어떤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거기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스템 전환기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선택은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로그인 할 것인가, 아니면 낡은 시스템과 함께 남겨질 것인가? 이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국가가 보증해주던 화폐, 신분증, 정보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의 자산과 신원은 안전할까요? 국가는 더 이상 영원한 보호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생존의 열쇠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독립적인 인프라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들이 가리키는 생존 도구의 한 가지 예시가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그냥 또 다른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첫째, 1750만 명 이상이 통과한 아주 엄격한 KYC, 즉 신원 인증은요, AI와 딥페이크가 판치는 시대에 내가 진짜 인간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디지털 신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십만 개의 노드는 국가가 인터넷을 끊어버리는 블랙아웃 상황에서도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제공합니다. 국가 통제에 대한 기술적인 방어막이 될 수 있는 거죠. 셋째, 미국의 클래리티 액트 같은 법적인 틀은 파이 같은 탈중앙화 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이 멈췄을 때 합법적인 대체 결제망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설계는 끝났고 집행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국인들은 시스템의 보호를 받는 벙커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밖에 있는 우리는 스스로 디지털 구명보트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중앙화된 시스템이 무너질 때 KYC를 통해 증명된 당신의 디지털 신원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기 위한 핵심적인 입장권이자 생존 키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해게이트의 문이 열릴 때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서 있겠습니까?